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한국경제TV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들 집중 분석합니다. 먼저 오늘은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 원전 관련 공약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이 김문수 후보는 사실 전 정권의 이 에너지 정책 기조 그대로 이어가는 걸로 보이고요. 네. 이재명 후보 기조가 좀 의문입니다. 원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입장인 거예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그 대선 후보는 이제 중도층을 겨냥을 해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책 공약집을 보면 이제 원전이라는 단어는 아예 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후보의 그 원전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구상은 결국 그 지난 1, 2차 TV 토론회와 현장 유세 중에 나온 발언을 봐야 하는데요. 주요 발언을 보면 원전은 안정성에 우려가 있다. 그 안전 관리 비용에 엄청나게 많이 비용이 든다. 그리고 위험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일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전은 위험한 에너지라면서 이미 지어진 것은 잘 쓰고 가동 연한이 지났더라도 영광처럼 안전성이 담보된 것은 더 쓰는 것도 검토하자. 추가로 원전을 짓는다면 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 후보의 발언을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원전 수명 연장이나 추가 건설에 소극적인, 말하자면 이제 자연 감축을 유도하는 감원전 정책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네, 뭐 원전, 탈원전 이분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SMR 연구를 병행하자라고 지난 토론회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죠. 네.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는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이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 대형 원전 6기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목표고요. 네. 소형 모듈형 원전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이제 원전 비중을 확대해서 AI 시대의 그 에너지 공급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전 비중 목표는 지금의 2배가량인 60%로 제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발전이라면서 원자력 발전 단가는 50원이나 60원 사이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300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고 AI 사용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이럴 때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자력 발전이 많이 준비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확실히 이 적극적인 원전 추진은 아닌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원전 생태계에 분명한 변화로 나타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신규 원전 설치가 이제 관건입니다. 네. 앞서 이제 정부는 지난 2월 확정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전기본에서 2038년까지 신규 원전 2기를 짓기로 했습니다. 10년 만에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이고요. 앞으로 이제 부지 확보와 환경 영향 평가, 전원 개발 실시 계획, 그리고 건설 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앞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중단되고 또 전력 수급 계획에서도 제외됐던 사례를 고려하면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설계 수명이 도래한 원전의 이 수명 연장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상으로는 최신 기술을 기준으로 수명 연장을 결정하지만 정치적 결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그 월성 원전 폐쇄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제 오는 8월이죠. 고리 4호기 그리고 12월에 한빛 1호기의 설계 수명이 도래합니다. 더 쓸지 말지를 결정할 이제 원전이 차기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 총 10기, 10기고요. 용량으로는 8,450메가와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이제 각종 소모 부품과 장비를 생산하는 이 원전 업계에서는 이번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런 시각차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뭐 이제 그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꺼려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예. 공통적인 반응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와 또 첨단 산업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원전 비중을 60%로 이제 제시하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전 세계적인 기류는 탈원전에서 다시 복원전으로 선회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오는 2050년까지 4배로 확대하겠다는 그 내용을 지난 주말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예. 이제 규제 절차를 이제 산업의 그 실제 필요와 공공 안전에 맞춰서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개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재생 에너지에 의존하다가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한 스페인도 향후 10년 안에 원자력
원자로 7곳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취소했고요. 또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인 이탈리아도 지난 3월 원전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런 동향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방패물과 사용 후 핵 연료의 관리 비용 그리고 원전 해체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을 발전 정산 단가로 이제 산정을 하는데요. 이 금액이 이제 지난해 기준 1kW 시당 66원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2배 이상 비쌉니다. 또 간헐성 문제와 전력망 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설치할 경우에 실질적인 단가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아직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충분히 올라오지 못하기도 했고 또 이 AI가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긴 한데 우리가 또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 사고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결국 원전의 대안을 자꾸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늘 있어 왔죠. 특히 네. 이제 원전은 이제 설계 시기와 이제 기술을 기준으로 이제 세대를 구분을 하는데요. 현재 이제 3세대 원전의 경우에는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공고하는 그 설계 기준으로 노심 손상 사고가 10만 년에 1회, 그리고 대규모 방사능 누출이 100만 년에 1회입니다. 1세대 그 체르노빌이나 2세대 후쿠시마 원전과는 뭐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이제 이 기준을 국내에서는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고시나 지침에 반영을 하고요.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한국형 원전 APR 1400의 경우에는 이 기준보다 10배 더 강화하고 내진 설계도 강화해서 규모 7.3의 지진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3세대 원전을 시공할 수 있는 국가는 자유진영에서는 프랑스와 대한민국뿐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제 최근 전 세계 원전 복귀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이 원전 사업 43%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체코 원전 수출을 진두지휘했던 전 한수원 고위 인사는 원전 수출은 국가 대 국가의 협상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 기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원전 공약에 대해서 선업보 고영욱 기자와 분석했습니다.